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그란 루소 모델입니다. 제가 지난번 촬영기가 어떤 차였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땡볕에서 촬영을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더위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청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모델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콰트로포르테 차량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에 있는 마세라티 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대형 고급 세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모델 중에 가장 상급 라인업에 속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콰트로포르테, 이 콰트로라는 단어는 제가 아우디 차량들 시승했을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콰트로, 4개 4개를 뜻하는데 포르테가 문짝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문짝 4개인가요? 네, 그렇게 직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콰트로포르테 같은 경우는 최초 1세대가 1963년에 출시를 해서 판매를 했고요. 현재는 6세대 모델이 2022년형 모델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국가 원수용으로 하면 자국 차량들을 이제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에서는 이 콰트로포르테 차량이 국가 원수용으로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탈리아 자동차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파가니도 있고 람보르기니도 있고 페라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의전용 차량을 판매하는 데가 없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이 콰트로포르테 대형 세단, 그러니까 고급 세단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전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콰트로포르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5세대 모델부터 한국에 정식적으로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엔진 트림으로 보면 페라리 V8 F136 코드명의 엔진이 적용된 모델로 판매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번 마세라티 차량들 다양한 차량들 시승을 했습니다. 귀블리부터 해서 르반테 차량까지 다양한 트림으로도 시승을 했는데 이 콰트로포르테도 마찬가지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디젤 라인업은 모두 단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콰트로포르테 모델 판매 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년형, 22년형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년형 모델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트림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형으로 오면서 4개의 트림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게
GT라는 트림이 있기는 한데, 보통 기블리와 르반떼에서 GT 트림이라고 하면 2.0L 가솔린 엔진, 여기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GT 트림에 이제 적용이 된 이 라인업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 콰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GT 트림이라고 해서 2.0L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GT 트림이라고 하면 기블리와 르반떼 트림에서 모데나 트림에 적용된 V6 350마력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GT 트림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블리와 르반떼에서 모데나 S 트림에 적용돼 있던 라인업이 콰트로 포르테에서는 모데나 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림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콰트로 포르테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이건 뭐 아직 저도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콰트로 포르테 아직 2.0L 엔진을 넣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아직 적용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포지셔닝 자체가 대형 세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급스러운 이런 느낌이 한층 좀 더 올라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진 사이즈가 조금은 다운그레이드 되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현재 트림 22년형 모델 트림만 봐도 2.0L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데나와 모데나 S 그리고 트로페어 트림 이렇게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콰트로 포르테 그란 누소 모델입니다. 공식 판매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1억 7,460만원으로 판매가 되었던 모델이 바로 이 그란 루소 모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22년형 트림과 판매 트림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현행 GT 트림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가장 비싼 트림은 역시나 트로페어 모델이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V8 엔진에다가 그렇죠, 콰트로 포르테 가장 상위 모델 라인업에서도 가장 비싼 트림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옵션들이 추가가 된 구성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조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트로페어 모델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메리트는 엔진 파워트레인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V8 3.8L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차량 가치로 보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이 되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차량이 콰트로 포르테 그란 루소 당시 트림만 봐도 거의 이제 엔트리급, 가격이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모델에 속하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콰트로 포르테 그란 루소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V6 3.0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 여기에 변속기는 ZF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51.5kg/ms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워트레인 수치를 기초로 안전 최고 속도는 270k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제로백은 5.5초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이 대형 세단을 5.5초까지 밀어붙이는 거면 상당히 대단한 수준이죠. 기블리 모델이랑 뭐 어떻게 보면 동일한 구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델 트림에서
쿼트로4라는 명칭이 들어간 모델만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르반떼 모델은 전트림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 기블리 시승했을 때도 언급했던 기계식 차동 제한 장치까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스카이훅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이것도 르반떼 모델에만 해당되는 이제 옵션 구성인데 에어 서스펜션도 르반떼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대형급 세단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기본 예전에 기블리 차량에 적용되어 있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쿼트로포르테 처음에 시승기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대형 세단이라고 보통을 하면 그렇죠, 편안한 승차감, 뭐 오너를 이제 뒤에 태우고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스타일의 차량인 줄 알고 저도 접근을 처음에 했는데, 이 차량도 대략적인 이 주행 느낌을 보니까 이 상당히 드라이빙 퍼포먼스 쪽에도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세라티 브랜드는 이게 색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색이 확실한 브랜드를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통 대형 세단이라고 하면 그렇죠, 에어 서스펜션 넣고 막 2열 좌석에 편의 장비 막 집어넣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현재 이 쿼트로포르테는 제가 잠깐 봤는데 그런 스타일의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퍼포먼스 쪽에 얼마나 좀 대응을 할지 쿼트로포르테인데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7.4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차량의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모델 1열 실내 옵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제냐 인테리어 그리고 제냐 헤드라이닝 구성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난번 기블리 모델에서도 봤던 구성인데 라디카 우드 트림까지 적용된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 색상의 가죽이 적용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기블리였죠. 기블리 같은 경우는 브라운 색상의 계통의 이제 가죽 인테리어가 적용이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레드 색상이에요. 지난번이랑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건, 제가 이 제냐 인테리어 트림을 약간 이 젊은 듯한 인테리어의 느낌이 납니다 라고 제가 언급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레드 색상의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드가 좀 들어가 있어서 애매하기는 한데, 뭐 전체적인 이 인테리어 구성은 마세라티 브랜드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 모르는 사람이 이 탑승을 해도 이 소재가 정말 좋은 소재를 썼다라는 느낌을 좀 줄 정도로 인테리어 구성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A필러와 B필러, 지금 C필러 쪽은 제가 뭐 잠시 후에 2부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지금 보이는 걸로는 A필러와 C필러 이쪽 안쪽에 이 알칸타라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스웨이드 재질인데 요거는 누르면 이 쿠션감이 좀 느껴지는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급감으로 이 마세라티 브랜드를 보시면 상당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우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르반떼 기블리에 적용되어 있던 구성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라디카 우드 트림 자체가 상당히 넓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쿼트로포르테라는 차량에서 느껴지는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좀 한층 더 올라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드를 정말 많이 썼어요. 다양한 공급세. 그리고 이 라디카 우드 트림은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센터 터널, 변속기 주변까지 아낌없이 적용이 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 브랜드의 장점이죠. 인테리어 구성이 한번 적용이 되면 상당히 넓은 부분에 인테리어 트림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보이는 계기판 2개, 아날로그 타입의 클러스터가 적용된 계기판 구성입니다. 뭐 이거는 지난번 르반떼 기블리 모델 시승했을 때도 설명을 드렸던 구성인 것 같은데요. 가운데 7인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 헤드라이트와 조명 관련 다이얼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개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안개등은 푸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다이얼 2개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명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색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작은 수납판까지 마련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부, 지금 도어 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제냐 이 인테리어 구성을 정말 넓게 사용했어요. 도어 트림에도 도어 트림 레버 앞쪽에 메모리 시트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총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12웨이 방식의 컴포트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동 방식입니다. 메모리 시트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착자감은 대형 세단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살짝은 탄탄한 이 느낌이 느껴지는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 쪽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나는데, 뭐 2부에서 2열에 앉아서도 이제 착자감을 확인해 보겠지만 1열 시트에 앉았을 때는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해도 될 만큼의 이 탄탄한 승차감, 그리고 몸을 잘 잡아주는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참 이거는 마세라티 브랜드는 이게 뭔가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나요. 이 구성만 봐도.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 공통적인 특징이죠. 사이드 서포트는 없고요. 대신에 이 가운데 안쪽에 보시면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이 레버를 조절을 하면 페달 높낮이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풀 페달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거 사용을 해보니까 스티어링 휠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동, 하단에 페달 높이까지 전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 자신의 체형에 맞게 딱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개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사이드 서포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허벅지 라인이 좀 두꺼워 가지고 이 사이드 서포트가 있으면 좀 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구성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방석 쪽이 좀 푹신푹신한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가죽 우드 스티어링 휠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지난번 르반떼였죠. 르반떼 그란 루소였던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 구성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안쪽에 이제 우드 림 사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가죽 부분에서는 감촉이 부드러운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립감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구성을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 버튼이 있는데 르반떼에서는 제가 여기서 이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시스템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제 장점이죠. 안쪽에 알루미늄 패드 시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대형 세단이라 이런 것도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 조작 방법은 전동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짧은 컬럼이 있거든요. 이 컬럼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짧죠. 이 컬럼을 통해서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지난번 기블리 르반테 같은 경우는 센터페시아 상단에 이 아날로그 시계가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콰트로포르테 같은 경우는 이 송풍구 사이에 시계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이 시계 디자인을 보니까 저도 나중에 편집으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기블리 모델에 적용되어 있던 시계랑 비슷한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르반테 모델 같은 경우는 초침까지 있었거든요. 르반테 모델만 그렇게 되면 디자인이 다르게 적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날로그 시계 뭐 어떻게 보면 뭐 있으나 없으나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 시계 들어가 있는 거 안 들어가 있는 거 차이가 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조금 미묘하지만 차이가 확 납니다. 시계 안 볼 것 같지만 있으면 상당히 유용해요. 은근히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단 디스플레이 10.1인치 HD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적용된 구성이에요. 뭐 이거는 기블리 르반테에 적용되어 있는 이 마세라티 모델의 공통적인 구성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앱 쪽에 가면 전체 이제 메뉴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기블리랑 똑같네요. 리어 선쉐이드는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스피커 그리고 약 900W의 용량을 가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본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만카돈은. 마세라티는 여기서 이제 상급으로 가면 바우스 앤 윌킨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디어 쪽에 들어가면 애플 카플레이 지금 표시가 된 게 보이실 건데,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설정란 한번 가볼까요? 안전 및 주행 보조 기능 들어가면 현재 차량도 다양한 에이다스 시스템이 적용된 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반 충돌, 보행자 긴급 제동, 랜 키핑, 액티브 사각지대 경고, 주행 중 전방 파크 어시스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에요. 서라운드 뷰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쪽에 말고 홈키 가서 차량 가서 컨트롤 이쪽에 가면 서라운드 뷰 이렇게 서라운드 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에이다스 시스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구성으로. 지난번 차량들에서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컨트롤즈 한번 가볼까요? 현재 모델 투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은 좌우 독립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하단에 물리 버튼까지 추가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하단에 물리 버튼을 사용해서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 휠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가시면 기본적으로 1열에는 통풍과 열선 시트까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가 스티어링 열선까지 이쪽에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만 있어도 운전하시는데 그렇죠, 상당히 쾌적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 컨트롤은 여기 설명을 드렸고, 센터터는 가장 앞단입니다. 근데 구성으로만 보면 센터페시아가 가장 하단 쪽인데, 이쪽에는 이제 미디어를 어떻게 보면 구성할 수 있는 포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이제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USB는 A 타입과 C 타입 포트 이렇게 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이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특이하기는 하죠. 그리고 다음은 변속기 주변입니다. 우선 변속기 우측 라인에는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 사이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네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건 ESC 오프 버튼이고, 두 번째 건 소위 말해 이제 스탑앤고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이스,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보이실 건데, 노멀 모드까지 하면 3개의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이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하는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센터 콘솔, 이거는 지난번 기블리랑도 비슷한 구성인 것 같은데
건데, 우선 안쪽에 12V 파워 아울렛 구성까지 들어가 있고요. 마세라티 센터 콘솔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제일 하단 쪽에도 컵홀더를 사용하게끔 디자인 구성을 해놨어요.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 콘솔 사이즈는 뭐 그래도 차량 포지션을 봤을 때 그래도 무난한 스타일의 콘솔 사이즈를 제공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퍼 쪽에는 썬루프,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1열에만 이제 구성이 되는 전동 썬루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손잡이에도 스웨이드로 감싸놨군요. 이런 좀 섬세함이 있네요.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그란 루서 트림에 적용된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더블 시번,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마세라티 차량들 시승할 때 항상 언급을 했었던 스카이옥 전자식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휠, 차체 센서를 통해서 도로 환경, 주행 스타일에 따라 댐핑 압력을 조절하는 이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면 되게 의외의 구성까지 좀 넣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마세라티 브랜드는 차량 진짜 이 뭐라 그럴까요, 컨셉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거 참 오늘도 주행이 어떨지 그래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아이스로 변경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볼까요? 꺼졌고 이렇게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한 상태에서 주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인데 이게 상당히 탄탄한데요. 일단 이 쿼트로포르테 그란 루서 모델 승차감으로 보면 지금 아이스의 댐핑 컨트롤 기능까지 활성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세팅을 해놔도 상당히 탄탄한 주행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지난번 기블리 모델 제가 시승했을 때 이 마세라티 모델들 이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후륜 쪽에서 이 내려갈 때 쫀쫀한 느낌이 세련되게 좀 이 승차감 쪽으로 만들어 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현재 이 쿼트로포르테 같은 경우는 그 쫀쫀한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느낌으로 일단은 승차감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 휠 베이스가 좀 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열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으로만 보면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많이 올려줍니다. 이거는 오히려 지난번 기블리 모델은 내려갈 때 이 쫀쫀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 묻어 있는 쫀쫀함 때문에 이게 마무리를 되게 세련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쿼트로포르테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면 이 후륜 쪽에서 바운싱이 미세할 정도로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정말 탄탄하게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세단인데 스포트 드라이빙을 왠지 하려고 만들어 놓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승차감을 보시고 이 마세라티 브랜드를 한번 타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탄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일단 현행 판매되고 있는 마세라티 차량들의 어떻게 보면은 승차감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히 탄탄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댐핑 활성화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주행 느낌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게 더 탄탄해지는군요. 와, 저 앞이 코너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게 야, 이거 뭐냐?
마세라티 차량들은 컨셉이 명확하군요. 우선 아이스 모드로 놨을 때와 이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면, 아이스로 놨을 때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타고 넘어갔을 때 이 스트로크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방지턱을 넘어가면 스트로크에 여유가 없어요. 그냥 정말 탄탄하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차량에 이제 다른 이제 뭐 거동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단단하게 잡아주는 세팅으로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형 자체가 탄탄하기는 한데 모드별로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리고 좀 특징으로 본다면 이게 그란 누소 트림이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서 주행하기 전에 타이어를 봤어요. 타이어를 봤는데 지금 컨티넨탈 스포츠 컨택트 6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제 스펙을 조사해 보니까 서머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쪽에 세팅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휠도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휠에서 올라오는 탄탄한 이 승차감의 느낌, 거기에다가 서스펜션에서도 받쳐주는 이 느낌까지 종합적으로 좀 맞춰지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제공을 해주네요. 그렇게 됩니다. 모데나 트림도 배기음이 V6 엔진이라는 걸 감안하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현재 이 그란누소 모델, 기블리로 따지면 모데나 트림의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워트레인 성능 수치를 내는 구성인데 배기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8기통 배기음 소리도 나요. 배기음이 달라요. 일단 이야, 이거 뭐야? 아무래도 배기음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세팅을 해놨을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기블리보다 전장도 길고 휠 베이스도 좀 길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파이프라인도 조금 길어져서 이 그릉그릉거리는 배기음의 소리가 좀 더 부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블리 모데나 그리고 지난번 르반 때 그란누소 시승했을 때도 배기음을 좀 느껴봤지만 저음에서의 배기음도 좀 뽑아주다가 RPM을 좀 높게 쓰면 고RPM 영역에서는 상당히 높은 영역대 배기음을 좀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쿼트로 포르테 모델 같은 경우는 그 고음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배기음의 음색을 최대한 억제시켜 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저음 쪽의 영역의 소리만 올려주려고 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조금 RPM을 급격하게 쓰면 이 높은 영역대 음색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정말 최대한 억제를 시켜 놓은 느낌이 납니다. 정말 V8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RPM을 끝까지 쓰면 이게 끝까지 유지가 돼요. 브레이킹을 한번 볼까요? 코너 들어가고 들어와서 브레이크. 와, 브레이크 잘 되네. 제가 마세라티 차량들 요즘에 시승하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조금 늘어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급제동을 들어가면 소위 말해 이제 기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ABS를 상당히 많이 개입시키는 스타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쿼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ABS가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정말 브레이크 시스템으로만 제동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지난번 기블리 모데나 트림이 평범한 실험실 제동 성능 상당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데이터를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살짝의 기대감이 듭니다. 이게 대형 세단인데 대형 세단으로도 이런 느낌을 구현해놨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스타일은 명확합니다. 마세라티 쿼트로 포르테 직선 구간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매뉴얼 모드를 활성화하는 상태에서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풀악셀, 이렇게 이 코너 안정감은 마세라티 모델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선 이 터널 구간 속도 영역을 보면 저희가 기준으로 삼은 속도보다 한 20km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차량 가속으로만 보면 이번 지난번 기블리 모델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RPM이 5000 정도 넘어가는 시점부터 차가 급격하게 밀어주는 느낌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 했을 때 언급을 했지만 이 배기음이 배기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기블리 모데나 트림 시승했을 때도 배기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이 콰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진짜 언뜻 들으면 8기통, 이거는 언뜻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도 8기통의 그 배기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만큼 배기음이랑 가속 성능 이런 부분만 보면 대형 세단 모델이긴 하지만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 이쪽 퍼포먼스 쪽으로 조금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행 퍼포먼스가 제가 왜 자꾸 웃냐면, 제가 분명히 콰트로 포르테 모델 보고 시승 계획을 잡았을 때 그래도 보통 대형 세단이라 그러면 승차감 쪽으로 보통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너링 가속 성능 테스트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대형 세단, 특히 이런 고급 세단 모델들은 판매층이 명확하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세팅돼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왔는데,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을 다 거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확실한 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차량 자체가 휠 베이스가 상당히 길고 전장 부분도 상당히 길거든요. 고급 세단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외형 형태를 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구현해 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저 터널 구간 기존에 시승했던 르반떼, 그리고 르반떼 모델은 그란 누소랑 비교하는 게 낫겠죠. 3000cc V6 엔진이니까. 거기에다가 기블리 모데나 트림, 저 터널 구간 테스트 비교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악셀, 이렇게 아마 영상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이 드라이빙 느낌으로 보면 세계 제가 언급한 차량들의 속도 영역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체급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6 엔진으로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주는 느낌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도 예전에 시승할 때마다 기블리 트레페오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세단류에서 가족을 좀 태우고 다니고 싶으면서 가끔씩은 드라이빙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콰트로 포르테 모델도 상당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밌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탄도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촬영을 하고 더위를 먹었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오늘 또 뜨거운 햇빛을 받으니까 정말 즐겁군요. 어쨌든 오늘 시승차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 모습은 지난번 시승했던 기블리, 르반떼 모델과도 같은 패밀리룩 디자인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익스테리어 구성으로 보면 크롬 인서트가 적용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릴 라인 같은 경우는 튜닝, 포크, 크롬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란 루소 트림에 적용되는 디자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성은 지난번 르반떼 그란 루소와도 같은 이 그릴 디자인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 색상이 정확히 보면 블루 노빌레라는 외장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단순히 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만 색상을 봤을 때 그냥 약간 블루톤의 색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펄감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걸 제가 영상에 담아 드리긴 하겠지만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이 중간중간에 펄이 블루톤으로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특유의 이 색감이 좀 나타나서 색상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라이트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고요. 풀빔에는 15개의 LED가 구동이 되어서 일반 모델 대비 200% 이상의 가시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콰트로 포르테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보이는 힐 타이어 전륜 245mm, 후륜 285mm의 20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으로 보면 20인치 머큐리오 디자인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전륜 프론트 타이어 안쪽에 보시면 듀얼 캐스트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모델들의 특징이죠. 전륜 쪽, 휀다 쪽에 에어벤트 3개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참고로 이 그란 루세 트림 같은 경우는 모델 트림 배지는 하단에 적용된 구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필러 라인에 마세라티 로고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전반적인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이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가 주로 적용이 됐고요. 크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윈도우 몰딩과 핸들, 도어 핸들에 크롬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콰트로 포르테 거의 이제 최상급 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편의성이 그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도어 클로즈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에서도 지금 영상에서 계속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 디자인 특징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상 경쟁 차종들이랑 이 차량 크기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요즘에는 뭐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독일 3사 기준으로 차량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베이스 구간에서 이 콰트로 포르테의 차량이 상당히 넓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휠베이스가 넓으면 사실상 이 2열 공간에서의 이 공간감은 확실하게 넓어지거든요. 그런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제가 지금까지 기블리 그리고 르반떼 모델 차량을 시승을 했거든요. 근데 콰트로 포르테 차량이 차량 사이즈가 좀 크게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르반떼랑 기블리 모델보다는 사이드미러 크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뭐 사이즈는 작지만 화각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화각도 좋고 사이드미러 끝에 이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활발하게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드미러도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따라 측면 라인이 상당히 긴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콰트로 포르테 2열 공간입니다. 이 측면에서 이 휠베이스 이런 부분에서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라고 언급했던 게 그대로 이 2열 내부 공간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간을 보면 지금 무릎 공간은 이거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정말 넓은 공간에 무릎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공간, 머리 공간은 주먹은 들어가진 않는데 손가락 날이 들어가는 공간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도 머리카락이 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좀 이렇게 세우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닿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게 이 콰트로 포르테 모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넓네요. 그러면 2열 옵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2열 좌석 같은 경우는 후방 유리도 그렇고 이 사이드 쪽에도 선쉐이드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선쉐이드는 전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쉐이드를 미리 제가 쳐놨는데 현재 콰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1열과 2열 사이드 유리에 모두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방음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옵션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현재 모델이 당시 트림으로 보면 거의 엔트리급 사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는 에어컨 컨트롤러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일부에서 1열 옵션 투전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이유에서 후방에는 에어벤트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에어벤트 하단 쪽에 지금 버튼이 4개 보이실 건데, 좌우측은 열선이고요. 가운데 있는 2개 버튼은 선쉐이드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레스트, 이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시승했던 기블리 모델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기블리 모델이 폭은 좀 르반떼보다 적지만 이 길이 부분에서 상당히 길게 좀 빠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펼쳤을 때 이렇게 적절을 하시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 콰트로 포르테 암레스트 스토리지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USB 타입 A 포트와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적용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컵홀더는 이렇게 앞쪽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번 르반떼랑 기블리 같은 경우는 커버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 콰트로 포르테 모델 같은 경우는 커버가 있는 이런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걸터고 앉았을 때 이쪽이 이렇게 닫혀 있어야 그래도 팔 얹었을 때 약간은 좀 편안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는 커버를 좀 마련해 준 것 같아요. 1열에서 제가 시트 할 때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열에도 헤드레스트에 마세라티 스티치까지 기본으로 2열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열 제가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A필러와 B필러는 운전석 라인에서 보여서 스웨이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C필러 라인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콰트로 포르테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면 LED 테일 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램프 디자인 지난번 기블리 르반떼 모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과거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모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바디 컬러 위주로 디자인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디자인 구성에서 리어 익스트랙터 피니시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바디 컬러와 동일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느껴지는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 측면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후면에도 적절하게 크롬 라인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라인, 크롬 라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고랑 이 콰트로 포르테 모델 배지까지 크롬 라인으로 확실하게 좀 들어가 있어서 크롬을 사실 적절하게 쓰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많이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콰트로 포르테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후면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모델들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단 배기구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윈 듀얼 이그저스트 파이프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지난번 기블리 모데나 트림 그 차량도 사실상 배기음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만족도를 줬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콰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저음 영역대 배기음을 좀 위주로 많이 이렇게 내뿜어주는 스타일이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580리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1625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종합평가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마세라티 브랜드 이 컨셉은 정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콰트로 포르테 제가 예상한 거랑은 조금 벗어나서 좀 색다르긴 합니다. 사실 대형급 세단, 그동안 저희 평범한 자동차 리뷰에서 시승 많이 했었어요.
경쟁 차종들 시승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이 대형 세단이라는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차량들의 느낌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구매층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모델 라인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입층에 고려해서 정말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다양한 이 편의성을 가진 옵션 구성, 뭐 요게 이제 대부분 이제 취하는 구성들이었는데, 의외로 콰트로 포르테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스포츠성까지 좀 확실하게 컨셉으로 명확하게 잡아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대형 세단의 그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편의성 뭐 이런 것들로 차량을 계속 소유하시는 분들에게 이 콰트로 포르테는 스포츠성이 상당히 짙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서 이 차량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콰트로 포르테 구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헬프사모터스 방문을 해보시면 현재 이 시승차 시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승을 해보시면 제가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 know that you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else that you're not boring, but it's making me feel like my skin is crawling. I keep pouring out my empathy to someone I don't even see eye to eye with. I don't mind if you don't have it all together. Yeah, I get it, we're all human, but I give you an inch and you take miles. It's tragic, ruining my sanity with tales of animosity. I'd rather I cry than let you drive me crazy, lose my mind, and I swear I might die if I cared more, but you're not worth the time. You never put me up front 'cause it's your spot, like I'm in the backseat of my own car. I'd rather cry than let you drive me crazy one more night, climbing up somebody else's ladder just to make yourself feel just a